없는데 노인건강관리협회 거기 대표가 만나자 해가. 응? 일단 한 5명 정도는 되니까 바로 시작해도 돼요? 네네. 조금만 쉬시다. 안녕하십니까. 조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3강입니다. 예술심리 상담 워크북 활용하기에서 3강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어갈 페이지는 21페이지입니다. 21쪽에 보시면 활동사의 상처 치유하기입니다. 원래 상처라는 것은 내담자나 클라이언트가 처음 만난 친구가 선생님 나 여기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나는 뭐 때문에 상처받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요를 한번 읽어보시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나의 발판과 치유의 메시지가 되도록 회복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여기에 우리 교육의 목표를 두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시에 내가 상처받은 말 한 3가지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억나는 사건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에서 나타난 것들을 기록을 해보는데요. 특히 청소년을 만나면 쌤 나는 대부분 욕인데요. 욕이라면 초성으로 썼어요.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매끄럽게 대화가 되어지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가 잘 안 될 때는 아이들이 멈칫멈칫 멈춰서거든요. 그래 어떻게 이 아이가 이제 표현하는 게 좀 서툰가 그게 아니고 욕하는 구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다 보니까 이제 매끄럽게 말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욕을 들어서 상처를 받았다 이러면 초성으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요 예시에 한번 보면 넌 쓸모없구나. 이거는 이제 약간은 순화해서 한 표현이죠. 쓸데없는 거 뭐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는 순화된 거고 나가 죽어라 하든지 이런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냐든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해서 상처를 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바보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이 되고 자극을 받아서 아니면 너 손가락이 너무 여자 같아 그걸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정신과 병동까지 입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사례를 봤습니다. 한 사례는 그 동생과 함께 그 뭐 주짓수처럼 몸으로 이제 놀이를 하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이제 김치를 다 버무려서 김치 냉장고에 넣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야 너희들 때문이잖아. 너희들이 너무 정신없게 해서 김치를 다 쏟았잖아. 엄마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야단을 치니까 이 아이가 15년 동안 김치를 안 먹었다네요. 큰 아이가 초책임감이 있는 그 큰 아이가 15년 동안 김치를 안 먹었는데 엄마는 몰랐다는 거죠.
아니 이 아이가 왜 김치 이 아이는 입맛에 안 맞구나 이런데 나중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과하고 난 뒤에 보니까 김치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김치를 먹을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엄마를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가서 김치통을 내가 엎은 것도 아닌데 왜 내게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못에 놀고 있는 그 개구리가 자기는 한적하게 이제 헤엄도 치고 뭐 물장구도 치고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이가 돌을 장난으로 툭툭 던졌는데 이게 중상 아니면 사망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게 그냥 쉽게 뱉은 말 같은데 이게 상처로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받은 말을 써보고요. 두 번째는 상처 준 말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처럼 대로 받아서 말로 준다고 어떤 아이는 그 욕을 들었는 거에다가 더 심한 욕을 해서 상처 내가 줬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 말로 내가 되받아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못생긴 얼굴 저리 치워라 뭐 이렇게 했다든지 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을 건드리는 욕을 한다든지 뭐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그렇게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상처 준 나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주로 이제 뭐 저 친구한테 저 어른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다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예로 댄스 수업을 하는 그 대안학교에 갔는데 한 아이가 처음부터 잤어요.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잤는데 이제 제가 깨우고 싶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일어나라 이런 가서 옆에 가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고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어릴 때 상처받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는 화해했다. 화해하고 나니까 그렇게 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나는 많은 시간을 좀 약간 억울하게 보내는 시간들도 있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가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쌤도 힘들었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 받은 말 적기를 했는데 보통 아이들이 1, 2, 3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쓰거든요. A4 용지 빽빽하게 썼어요. 너는 우리 집안은 법조계도 있고 의료계도 있고 이렇게 좋은 집안에 네가 딴따라가 된단 말이냐 춘꾼이 된단 말이냐 너는 우리 집안에서 필요 없는 인물이니까 나가 죽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업이 이 대안학교에 와서 댄스 학원에서 하는 수업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내 실력과 또 내가 가진 비전과 또 네가 잘하는 강점들을 어머니에게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없냐니까 그렇게 욕하는데 내가 이야기해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미루고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제 힘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1만 번의 법칙도 이야기를 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선생님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했을 때 10년을 했을 때 내 전문적인 게 나타나서 선생님도 글도 쓰고 또 그 후견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후대를 키우기도 하고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20살부터 유아교육을 하고 또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를 하면서 또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지금 40년의 시간들을 그러면 한 4만 번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내가 받은 상처나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거고 또 내가 상처 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지금도 선생님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려고 하고 또 나는 끊임없이 가지치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을 발견하고 또 선생님의 전문성도 찾았다. 그래서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예쁜 이제 그 글을 가지고 시를 써서 제게 줬어요. 제게 소중한 선물이 됐어요. 자, 이걸 찢어서 태워버리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든 하라니까 나보고 이제 선생님이 내 상처의 이야기를 가져가서 담아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전달할 만큼 내가 상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춤을 추는 동작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는다는 것은 그 아이를 관찰할 수도 있고 내담자를 관찰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쓰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씩 이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얼마나 아팠을까? 들어주고 또 공감도 해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푸는 방법,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적게 합니다. 선생님, 저는 잠을 자요, 흡연해요, 음주해요, 뭐 오토바이를 타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은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에서 이제 좋은 방법과 이거는 행동 수정해야 될 부분과 이걸 구분하셔서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델토르 데라는 캐사라세라의 그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나 모든 건 잊고 푹 자고 나면 개운해요 이렇게 하지만 내재된 심리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내 상한 심령과 내 상한 많은 감정들에 그걸 잠시 잠재워 두는 것이지 그게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몸은 이제 육체는 자고 일어나면 좀 피곤은 풀릴지 모르지만 내재되어 있는 불안 심리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처리를 하지 않고 잠자기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커튼을 빤다, 빨래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내가 걷기를 하고 에너지 소모를 운동해야 한다든지 나는 그 필요 없는 물건을 깨트린다든지 종이를 찢는다든지 일단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선생님도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바닷가로 가서 그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 태화강 국가정원을 걸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금 이제 재정비를 해본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태화강변에 걷고 있으면 오늘도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그렇게 하는데 자, 오늘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찾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은 상담사이기 때문에 감정 노동을 하는 현장이잖아요, 그죠? 감정 노동을 하는데 이 아이가 가진 그 폭력이라든지 이 아이가 겪었던 편부모에서 받은 상처라든지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위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가슴에 이제 묻어둔다면, 여러분이 이제 감정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상담사로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와 또 그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간에는 그 정신과 원장님도 자기 스스로 입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환자들, 내가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그 스트레스나 그 사람들이 겪은 그 감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처 치유에서 1, 2, 3을 쓰고 21쪽에 보면 내가 상처받은 말 1, 2, 3, 내가 상처 준 말 1, 2, 3, 그리고 푸는 방법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쓰고, 여러분이 상처 치유에 활동하기는 저 학년일수록 가장 좋은 방법은 감자와 이제 준비물은 감자와 이쑤시개와 면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1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서 나타난 이거는 이제 양의 표현입니다. 양. 면봉에다가 양을 꼽아서 그 이제 이 면봉을 잘라서 꼭 꼽기도 하고 눈, 코, 입을 그리기도 하고 해서 양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거죠. 순종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죽어가면서도까지 자신을 견뎌내는 이런 부분인데, 뭐 죽기까지 견뎌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감하고 배려할 때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교훈들을 받기도 하고요. 양에 대한 좋은 강점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쑤시개로 만드는 감자에 꼽는 그 방법입니다. 이 작업 치료는 결국은 이제 고슴도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만들어 놓으면 찌르기도 하고 이제 뾰족뾰족한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영상으로 봤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슴도치는 태어날 때부터 가시가 이제 돋는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그 고슴도치 사랑의 그 부모 편을 보면요, 이 아이가 부모가 다가오면 그렇게 그 치솟은 그 가시를 싸라라라 이렇게 눕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내가 가진 감정이나 내가 가진 상처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격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폭언으로 인해서 아파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 내담자 한 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가장 처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손 친손주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림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귀퉁이에 그려서 교수님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얘가 5살 때 엄마랑 이혼을 한 상태고 한모연이랑 아빠랑 살아가는데 그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죠.
엄마는 예뻤고, 엄마는 고함을 많이 질렀고, 엄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게 치료되면 엄마는 돌아오시겠죠. 이렇게 아이가 기다린다. 그래서 그 아이 그림을 받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할머니가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의 이제 그 모습은 정말 그 화면에 기둥이 조그만하게 그린다는 거죠. 이제 낮은 정체감, 억압, 분노 이런 것들이 있고 항상 공룡이 불을 뿜는 걸 그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룡이 불을 뿜는다. 공룡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표현하죠. 폭언을 의미합니다. 그죠? 폭언을 하고 물론 이제 폭력은 하지 않았다는데 굉장히 폭언을 하고 이제 그 알코올리즘도 있고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담자에게 들어보면 기억나는 그림들과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분 상상 속에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그림을 톡으로 올리기로 했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물론 이 아이와 함께 만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가 아직까지 마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제 할머니랑 다시 이제 만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 아이에게 어떻게 풀어줄 거며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 이 아이는 절대로 그 표현을 할머니 뭐 사주세요, 억지로 이거 해주세요 안 한다는 거죠. 할머니 저 잘할게요. 제가 잘하면 할머니는 행복하시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회피입니다. 회피. 그래서 내가 집착이 아닌 회피가 있는 아이들은 더 힘들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고슴도치나 그 양의 모형을 만들기 작업도 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역할극입니다. 역할극을 하면서 이 아이가 풀 수 있는 부분을 풀고 또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구에 있는 뭐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 그 상처 치유를 하는데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랑 역할극 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 나랑 역할극을 하는데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니? 자기는 아버지를 하고 싶대. 그래서 나보고 선생님은 의자에 앉으셔서 엄마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자기 아빠가 되어서 이 모자란 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이 모자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욱해가지고 내가 눈을 확 치켰더니까 이제 그 친구가 쌤 우리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잖아요. 이거 역할극인데 선생님 열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확 열을 받아서 그래 내가 많이 아팠겠구나. 이 아이에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역할극을 하기 전에 너는 60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물어보니까 폐지 주어야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꿈도 없고요. 그냥 부자는 되고 싶고요. 폐지 주어서 물론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에 이 부분이 가슴속에 확 매여져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될지 진로의 정체감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가 역할극을 하고 난 뒤에 아이가 울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역할을 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내가 할아버지도 생각을 해보래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그 대물림을 이제 가계도를 그려보고 내 가정 가문을 올라가 보듯이 상처 치유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나랑 손을 잡고 할아버지에게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더 심한 폭군이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대물림이 돼서 내려오고 엄마도 상처받고 본인도 상처받고 아빠가 무시하니까 자기도 엄마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엄마가 무시당할 만한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감정적으로 같이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아빠도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아빠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이 아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나 내담자나 클라이언트가 상처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예술 심리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접목이 이제 올바른 접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 활동의 5번째 활동하기는 버킷리스트와 나의 힘입니다. 자, 버킷리스트를 해보는 이유는 10년 후와 약간의 상통하는 의미도 있지만 버킷리스트는 10년보다는 더 평생, 평생 내가 꼭 하고 싶은 죽기 전에 해야 할 나만의 어떤 일, 나만의 비전, 나만의 꿈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꼭 이루고 싶은 일과 소원을 담아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도전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손바닥 모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오른손잡이면 왼손바닥을 여기에 대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모형은 여러분 예시표 뒤에 버킷리스트 뒤에 보면 5손가락을 해놨습니다. 해놓았고 이 버킷리스트에 그 비즈를 붙인다든지, 그죠? 비즈는 목공풀과 비즈와 뭐 리본 같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제 2번째 그림은 수수깡입니다. 수수깡을 이제 평면을 잘라서 붙이기도 합니다. 붙이기를 해서 돼지꼬리 땡 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겁니다. 이 출처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 영성과 감정노동이 직무 소진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은숙 박사님이 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예술심리상담사를 위한 ETC 자기 돌봄입니다. 이 부분은 임성윤이 옮겼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학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참고하시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그게 되고요. 상처 치유하기에서 참고 문헌을 넘어갔는데, 출처는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에서 이제 가족치료 심리상담 교육생이 지각한 자아 탄력성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제 논문이고요. 조승재 총장님이 이제 지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버킷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이 해보면 꾸미기도 하고 여기에 돼지꼬리 땡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부자 백수 되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슈퍼카 5대 사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의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이렇게만 쓰는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요.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꿈을 향해 도전하고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교육을 할 때는 5대 확신도 합니다. 그래서 구인승 기사해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해서 기독교의 5대 그 확신에 대한 그 교리를 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식구가 5명인데 우리 식구에 대한 자랑을 5손가락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그 관계 형성이죠, 그죠?
그렇게도 표현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응용해서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버킷리스트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금방 10년인데요. 10년 전에 그 내가 가져왔던 어떤 비전이나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꼭 적어 보시고 여러분이 먼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또 거기에 대한 비전과 이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생애에 이 일에 내가 전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들도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했잖아요. 제가 취학전 그 시설 이제 할 때 5세 아이가 선생님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서 선생님은 45살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도 5살이네요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도 5살이네요. 나도 5살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보고 치맛자락을 자꾸 흔들면서 그럼 선생님 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실은 40대에 내 꿈이 뭐지? 일단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원의 아이들을 돌보고 발달장애 아이들을 통합교육으로 어떻게 세워나가고 나는 이제 향후 좀 조금 지경을 넓혀야 되나? 사실은 이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질문하기 전에. 그때 내가 내 머리를 탕 치면서 가는 게, 나는 진짜 내가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나? 그냥 진짜 내가 꿈이 뭐지? 그러면 내가 옛날에 꿈꿔왔던 건 난 뭐며, 나는 그러면 50대에 60대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되게 고맙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의 향후 상담사로서 내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이며 내가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세워가면서 나도 성장하고 또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3강을 통해서 상처 치유와 버킷리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또 새로운 비전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혜경 교수입니다. 예술심리상담 워크북에 대한 강의를 이제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활동 6입니다. 31쪽에 보시면 드로잉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로잉은 하게 된 동기는 많은 내담자들이 선생님 소장님 저는요 선을 하나 긋는데도 두려워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망칠까봐 걱정이 돼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무슨 그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82학번이거든요 학번이 오래됐죠 84년도 정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한 1년을 미술학원과 이제 종합학원에서도 1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하면서 한 아이가 조그만하고 약간 뭐랄까 힘이 없는 이제 아이였는데 언어 발달 장애도 있었고 또래 관계 형성도 좀 힘들고 그래서 많은 기억 속에 제가 출근을 해서 그 아이를 이제 아파트에 업으러 간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작고 왜소하니까 이렇게 업어도 그냥 이제 가볍다 아이가 많이 가볍다 이런 느낌이 지금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갖는 이제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지 공포증이었어요. 백지 공포증이라는 거는 이 아이에게 도화지나 A4 용지나 어떤 흰색이 있는 종이만 보면 이 아이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왜 원인을 모르고 저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병리적인 현상인지 이렇게 물었는데 어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이 약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약간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도식화된 걸 할 때 의식이 있을 때 이 아이가 뭘 하냐면 색연필이나 연필을 들고 굉장히 떨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지만 보면 무서워 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진 게 이제 백지 공포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안녕하십니까. 예술심리상담 워크북 강의를 담당하는 조혜경 교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4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31쪽을 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활동 6에
드로잉 기법입니다. 자, 드로잉 기법을 하게 된 동기는 백지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 의외로 많다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예술심리상담 워크북을 강의하는 조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4강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31쪽을 보시면 활동 6으로 드로잉 기법이 있습니다. 자, 드로잉 기법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백지 공포를 겪는 내담자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지만 보면 기절하는 아이도 만났고요. 선생님, 저는 줄 하나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망칠까 봐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림 못 그린다고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줄 걷는 것부터 하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로잉 기법이라는 책들도 있던데 여러분이 이제 함께 그려 나가야 될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교재화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을 것인데 또 내담자를 만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드로잉 기법은 나를 표현하는 기초와 기본이 되는 드로잉을 통해서 자신감과 창의성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창의성을 갖도록 돕는, 자, 예시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 김일혜 선생님이 바탕으로 그린 건데요. 장미에다가 여러분 이제 전묘를 해보는 건데요. 이제 그려진 꽃에서 그리는 이제 그려진 꽃에서 전묘를 해보는 기법도 있고요. 물론 이제 드로잉을 선생님이 해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또 행복이라는 글씨는 이제 제가 써봤는데요. 켈리나 이제 우리 서예 활동을 하는 것에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그 켈리 테라피처럼 이제 그림 모형의 글씨를 써서 또 옆에 이제 해바라기를 그려서 전묘를 해본다든지 또한 구성을 해보기도 하고 또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여기 보면 흙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꾸미기도 하고 이런 예시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출처는 이구동성 미술치료라는 주리에가 옮겼고 학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술심리 치료를 경험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공감 능력, 또래 지지가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최정효 선생님, 그죠? 최정효 박사가 쓴 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에도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뭐 글을 쓴다든지 줄을 긋는다든지 어떤 모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법들을 하도록 해보고요. 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행복이나 소망, 기쁨 또 다양한 이제 그 글씨를 의미를 가지고 낱말을 펼쳐 놓습니다. 펼쳐 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내가 공감하는 그 글씨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서 서로 대화와 또 이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나아가는데요. 상처가 많고 아직까지도 아픔이 남아 있는 아이들은 공격, 비교의식, 아니면 뭐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단어들이 주조를 이루고요. 막 갈등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좀 희망적이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사랑과 기쁨과 행복, 소망, 바램, 뭐 내 꿈, 뭐 이렇게 비전 이런 단어를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낱말들을 펼쳐놓고 이 아이에게 고르게 합니다. 고르게 해서 이 단어를 보고 선생님이 글을 써주고 그 안에서 드로잉을 해볼 거니 아니면 그냥 이 자체에서 너가 해보면 어떻겠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선생님 제가 글을 써보고요 그 안에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형들을 넣어서 좀 자신 있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톡에다가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제 표현했는 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로잉 기법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줄을 긋는 기법이라든지 사과를 그린다든지 토끼를 그린다든지 어떤 HTP를 그린다든지 그리는 어떤 모형들을 한 번씩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는 손을 잡고 그려보기도 하고 또 그 글을 따라서 써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묘를 연결을 한다면 이 전묘는 집중력 강화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황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황공포증 때문에 저는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HTP에서 분석을 할 때 점은 불안과 걱정, 근심 이 많을 때 점을 찍거든요. 이제 뭐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찍는다든지 밤하늘에 찍는다든지 이렇게 끊어진 선, 점선 이런 거는 불안을 나타내지만
그 작업 치료의 기법에서는 집중력 강화와 이 아이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를 어떤 색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가를 관찰해서 분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인펜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꼭꼭꼭 찍어 나가는 기법으로 권장하고요. 잠깐 선생님이 어디 다녀온 사이에 여러 개를 해서 그 긴 꼬리를 남기면서 하면 그 작업을 다시 시켜 보기도 하고 또 옆면에 이제 제대로 된 걸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지도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하면서 처음에는 황곡무증을 느껴요. 저는 점을 싫어해요. 이런 아이들도 다 메꿔서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굉장한 성취감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면서 저 진로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걸 도입을 한다면 인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새끼 손가락으로 인주에 이제 빨간 우리 도장을 찍는 인주 있잖아요. 그 인주에다가 손가락을 해서 이제 큰 글씨에 하든지 그림에 하든지 꼭꼭꼭꼭 찍어 나가서 전묘 대신에 완성하면 되고요. 초등생이나 저학년의 친구들을 만나면 면봉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꼭꼭꼭 찍기 하는 방법이 좋고요. 청소년과 성인들에게는 전묘로 사인펜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씨에도 해보고 그림에도 해보고 이런 방법들을 해보면 좋고요. 그 운동화나 티셔츠에 아트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제 드로잉을 연습도 해보고 또 예쁜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캐릭터나 이렇게 그려보면서 아이들이 성취감도 갖고 신미감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아트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술의 매체의 도구로 보면 아트펜은 운동화나 이제 그 티셔츠에 했을 때도 손수건 작업을 했을 때도 세탁기 돌려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의 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혹은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박재상 그 기념관 옆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할 때는 신라 토기를 그린다든지 또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를 그린다든지 매화를 그린다든지 이제 계절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손수건이나 냅킨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드로잉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는 푸드 테라피입니다. 푸드 테라피. 내일 모레 이제 그러면 목요일 정도에는 그 청소년 경찰 학교에서 10살에서 15살 사이에 11명의 그 다문화 아이들이 경찰 학교에 와서 체험 활동을 합니다. 체험 활동을 할 때 HTP를 하고 이제 입으로 이제 푸드 테라피를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쓰지 않고 오븐을 쓰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서 이제 컵케이크처럼 이제 해서 하는 방법 하나랑 이제 고구마를 삶아서 이제 그 롤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푸드 테라피의 목표는 음식을 통해 지친 마음과 몸을 치료하며 가족 및 또래적 지지를 강화하도록 돕는다. 이게 목표입니다. 자, 또래 지지의 강화, 또 부모 지지나 관계 형성에서 푸드 테라피가 이제 그 차지하는 범위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 가출을 한다거나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묘하게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서로 바라는 게 있는데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어른들이 말하듯이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고 엄마는 한 번도 나에게 따뜻한 밥상을 안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아이들도 만납니다. 그는 이제 제가 한 가정에 이 아이는 이제 부부가 다 교사인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동생을 돌보면서 자랐어요. 이제 부모님이 출근하고 나면 자기가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학교를 가고 이런데 학교를 다녀오면 또 이제 한 번씩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이거 데워 먹으라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패스트푸드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면서 동생이 제게 선생님 우리 누나가 나갈 때는 항상 초록색 추리닝 체육복을 입은 형이 따라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벌써 문제가 왔어요. 둘째에게도 문제 오고 첫째에게도 문제가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가출 신고를 했는데 부모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신고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그 대학 주변을 이제 놀고 있는 배회하는 이제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에요. 쌤, 제가 찾아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줘. 내가 이름을 말하니까 벌써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40분 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동생하고 함께 이제 뭐가 먹고 싶니 물어보니까 잡채밥, 잡채가 먹고 싶고 갈비찜이 먹고 싶고 그 계란탕이 먹고 싶다 했나?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이제 같이 이제 마트에 들러서 장을 봐서 같이 가서 저녁상을 차렸는데 두 아이가 저녁상을 받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따뜻한 밥을 같이 이렇게 먹어보고 따뜻할 때 먹어본 게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검정고시 패스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요. 이 아이들을 접하면서 이제 그 우리 1년에 한 1,000명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 이제 푸드 테라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실제적으로 한 번씩 해보고 할 때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사랑이 들어가고 관심이 들어가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공감하는 엄마의 밥상, 가족의 밥상, 또래의 밥상,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음식이 이 아이를 치료하고 이 아이의 마음문을 열게 하구나 이런 그 결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 테라피는 시작하게 된 거고 예시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다과에 제가 그냥 한번 잘라본 거예요. 이제 사과를 접시에 이렇게 담아 보기도 하고 요 옆에 있는 그 10단 케이크는 그 소명 클레시아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미국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이제 푸드 테라피를 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초등 아이들도 해보고 이제 중고등학생 또 대안학교 경찰학교에서는 이제 경찰학과 대학생들도 이제 그 현장에서 해봤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 푸드 테라피를 선호하고 좋아라 합니다. 우리 3명의 이제 울산에는 3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2분 선생님은 이제 호주에서 셰프가 돼서 돌아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3분이 이제 각 이제 장소마다 좀 다르게 강의를 하고
계시고 저도 가끔 이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거는 할아버지가 구순 때 어, 이생님이 이제 이렇게 예쁜 꽃도 짜서 만든 거래요. 이렇게 예쁜 이제 꽃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해서 얼마나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는지 온 식구가 감동받았다는데, 그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야채가 곁들여져 있는 이제 간단한 상이기도 한데요. 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 선생님이 또 내가 아는 이제 공감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밥상에서 만난다. 이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건 이 아이에게 비전과 어떤 이 아이의 전문성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밥상머리에서는 잔소리를 많이 하죠. 수학을 얼마 맞았냐, 그리고 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냐, 뭐 네가 잘못한 게 뭐냐, 뭐 그러니까 같이 밥상에 앉기를 거부하죠, 그죠? 거부하는 게 아니고 대화와 사랑과 관심이 함께 이제 공유하는 그런 밥상을 원한다는 거죠. 자, 이 포드 테라피는 생애 주기 영양학 한정순 외에 지구문화사에서 출처를 찾아볼 수 있고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푸드 테라피 인식이 자아 정체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20년도에 제가 그 베트남 학회에 가서 국제 논문 이제 국제 학술 대회에 가서 발표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드 테라피가 자아 정체성이 낮은 그가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자존심만 강하고 상처투성이인 마음 속에 푸드 테라피가 어떻게 그 정체성을 높여주며 또 그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지 이걸 가지고 대상자를 실험 대상도 하고요 해서 제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접하면서 좀 더 그 푸드 테라피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전부터는 산야초를 가지고 발효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정매실로 담잖아요, 그죠? 정매실로 설탕에 해서 40일 이상 숙성을 시키는데 이런 기법으로 이제 6년 만에 백야초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면서 이걸 이제 샐러드나 또 나물 무침이나 뭐 어떤 장아찌를 담는데 활용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임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각양 이제 식품에 관심이 많고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이걸 이제 프로그램이나 컨텐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면서 또 논문화하고 또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계란빵을 만드든 뭐 고구마 롤케이크를 만드든 작은 것을 만들어도 이 아이들에게 또 내담자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업 중단 숙려제의 2명의 아이들이 올해 이제 통과를 했고 지금 이제 3번째 아이를 이제 초기 면담을 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학업을 중단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 상처가 치유되고 또래 관계나 가족 관계나 교사 지지, 사회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이제 2번씩 만나서 14번 14회기를 하면서 7주간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시간을 가장 좋아하냐면 물론
제가 바라기는 이제 HTP 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기를 원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자리에 앉기까지 이제 찾아온다는 거는 찾아올 힘은 없어요. 연구소까지 교수님 제가 연구소까지 갈게요. 이런 아이는 못 봤습니다. 그냥 쌤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의 허락을 받고 가족의 허락을 받고 이제 학교에 보고하는 체계 속에서 이제 집을 찾아갔죠. 7주간 이제 두 가정을 찾아갔는데 한 친구는 이제 중1이고 한 친구는 중2이고 이런 상황인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까지 저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기까지는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데 푸드 테라피를 하는 제가 이제 이 요리사 선생님들 셰프를 모시고 가는 날은 한 3초 만에 손을 다 씻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저는 이거 구우면 남자친구 갖다 줄까요? 아니면은 뭐 학원에 선생님 갖다 드릴까요? 나는 어디에 올려도 돼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거든요. 저 종알종알종알하면서 쫑알쫑알하면서 이제 푸드 테라피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미니 케이크도 만들고 스콘도 만들고 이제 뭐 그 하면서 이 아이들이 눈이 반짝이는 걸 보거든요. 보고 나면 굉장히 친해져요. 친해지고 나도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선생님 내 안에 케이크를 만드는 그 능력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선생님을 제일 존경해요 이러면서 이제 푸드 테라피 모시고 간 선생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그래서 푸드 테라피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 강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러면 도구나 예를 들어서 그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모든 이제 조리 도구가 있을 때와 또 위험성이 노출되니까 커팅을 하거나 뭐 잘라내야 되는 거 다듬어야 될 부분을 그 가위나 칼 도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양한 재료들을 준비해가 가서 그걸 이제 2차적으로도 이렇게 발효를 시키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면서 집단으로 할 건가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가족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1대1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확정하셔서 푸드 테라피를 통해서 하나의 치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활동 8로 들어가면 39쪽입니다. 39쪽에 보면 일상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예술로 승화하는 기법으로 신미감과 창의성을 돕는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작업지로는 신미감과 창의성은 기본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또 이걸 이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아동을 가르치는 한 그 소장님이 저보고 아니 친구는 어떻게 나도 같이 요구르트병도 쓰고 휴지건도 쓰고 계란판도 쓰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그걸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냐고 이렇게 물어서 아니 그럼 소장님도 한번 이제 계속 연구하셔가지고 발전 시키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귀찮아서 한두 개 하고 말지 이렇게 저 연구소에는 한 2,000장 정도 있어요 계란판이. 이제 서울에 속초에 흩어져 있는 거 하면 뭐 한 2,500개 정도 되겠죠, 그죠? 이 계란판들이 그 제자가 이제 모아서 가져와서 이제 햇볕에 말려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첫 번 그림의 예시가 이제 지금 계란판은 39, 15구
1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0개가 나오는 거는 색이 예쁜 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보리색도 있고 약간 그 파스텔 톤의 그 쑥색이라면 뭐하죠? 초록색의 약간 짙은 톤 계열의 계란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흰색으로 잘라진 게 있고요. 약간 희미하긴 하지만 첫 번째하고 이렇게 끝으로 가가 있는 모서리에 있는 것은 약간 초록에 가까운 그 색이에요. 이걸 잎을 하나하나 이제 계란판을 해체를 해요. 계란판 옆에 있는 게 이게 한 절반 정도 나왔는데요. 밑에 있는 계란판 세워놨죠. 이걸 이제 해체 작업을 해요.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가위로 하나하나 오려서 한 장씩 붙인 거거든요. 휴지 박스를 한번 쓰고 나면 버리잖아요. 속을 채워서 또 이렇게 쓰면 돼요. 재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꽃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흰색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계란판 자체의 그 색을 사용하기도, 거기 색깔을 입혀서 하기도 하고, 옆면에는 이제 그 마카로니 같은 걸 붙이기도 하고, 색종이를 붙이거나 다른 작업을 해서 이제 곡식류를 붙이기도 하고 해서 단단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휴지건으로서는 이제 동그라미를 잘라서 이제 모형을 붙이는 작업도 하기도 하고, 감사 열매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출처는 13가지 오감놀이로 창의력을 키우는 엄마표 창의력 오감놀이, 김주연 마음상자에서 나왔습니다. 자, 미술치료사를 위한 매체 연구 및 기법 실습, 김병철 외 양서원에서 나온 책에서 그 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휴지건 그거 귀찮아서 못 모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족들이, 우리 가족도 아유 이런 걸 자꾸 모으면 이제 차도 복잡한 것 같아, 이게 제발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 모아서 10개가 되면 저한테 갖다 주고 이것도 다 쓰임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길을 가다가도 죽기도 하고, 뭐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름다운 창작으로 되돌아서 나오거든요. 나오면 저는 이제 울산에 이틀, 서울 가서 이틀, 속초에서 이틀 이렇게 이제 일주일을 보내거든요. 일주일을 보내면 올라가는 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기도 하고, 뭐 KTX 타고 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 각 그 도시마다에 있는 그 특징이 달라요. 뭐냐면 분위기가 다르고, 이렇게 뭐랄까, 다가오는 감정들도 다르고, 가을의 느낌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형 속에서 또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감성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 다른 콘텐츠가 좀 응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난 이제 이 매체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제 도구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갖고 계시면 어떤 장소에든지 이제 함께 활용하고, 이걸 어느 연령대로 쓸 건가는 여러분의 이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초등학생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저는 임산부만 보면 마음이 짠하고 이들을 돕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그 영아부나 유치부 아이들이 막 땅꼬마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너무 예뻐요. 아니면 나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이 다 그들에게로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대청년부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그 진취적이고 또 감사가 넘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어르신들을 보면
앞으로 내 인생도 생각하게 되고 저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 생각뿐이에요 하면 자신의 전공이 되고 자신의 전문성이 되고 연령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 컨텐츠와 프로그램 이 매체를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느 연령대에 나는 내 전문성을 나타낼 것인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면서 하나의 과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좀 더 많은 컨텐츠와 좀 더 많은 활동의 확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